안녕하세요. 메틸 하이드란신스와 플래티넘 코어디네이션 컴플렉스에 대해서 발표할 원정빈입니다. 저의 발표는 메틸 하이드라진의 메커니즘, AMDE, 치료 용도, 부작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 후 플래티넘 코어디네이션 컴플렉스에 대해 기본 배경을 먼저 설명드린 다음 이에 해당하는 세 가지 종류인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 옥살리플라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틸 하이드라진은 알킬레이팅 에이전트, 즉 알킬화 작용을 하는 프로카르바진입니다. 프로카르바진은 악성 뇌종양에 사용되고 호치킨 디지스 환자에게 컨비네이션 레지멘트로 쓰입니다. 그럼 메틸 하이드라진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카르바진은 활성화되면 highly reactive alkylating species로서 작용하고 DNA를 메틸화합니다. 프로카르바진은 CYP-mediated hepatic oxidative metabolism을 겪습니다. 여기서 CYP란 사이토크롬 P450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프로카르바진은 간에서 주로 대사됨을 알 수 있습니다. 활성화된 프로카르바진은 구안인을 알킬화시키거나 tRNA로의 트랜스메틸화 과정을 억제하여 DNA에 문제를 일으켜 염색체 손상뿐만 아니라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약제는 구안인 메틸화를 바로잡는 효소가 있으면 저항성을 띠게 되는 것처럼 단독으로 사용하면 저항성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메틸 하이드라진의 ADME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자세히 밝혀진 바는 없으나 프로카르바진이 대사될 때에는 에이조, 메틸라족시, 벤질라족시 인터미디에이트를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플라즈마에서 발견이 가능하고 종양세포에서 메타볼라이트를 생성합니다. 이 약물은 호치킨 디지스와 글라이오마를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컨비네이션 레지멘으로 사용됩니다. 그럼 메틸 하이드라진의 부작용을 크게 8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메틸 하이드라진의 부작용으로는 루코페니아, 트롬보사이토페니아, GI symptoms, behavioral disturbance, hypertension, disulfiram-like actions, acute leukemia, 불임 등이 나타납니다. 가장 흔하게 보이는 부작용으로는 루코페니아, 트롬보사이토페니아가 치료 시작 2주 후와 치료 중단 후 2주 안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가 사이토톡시티를 나타내면서 베이거스 너브를 자극하여 보미팅, 너지아와 같은 GI 심텀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외에도 세데이티브 효과가 있고 고혈압이 생길 수 있으며 다이설피람-like action, 즉 술을 먹은 것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MOPP 환자의 5에서 10%에서 급성 백혈병이 나타나고 특히 남자에서 불임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플래티넘 코어디네이션 컴플렉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티넘 코어디네이션 컴플렉스는 백금 일렉트로드에서 발생된 전기장에서 박테리아를 배양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부식하는 백금 일렉트로드에서 시스플라틴이 발생됐는데 이 물질이 마우스 모델에서 항암의 효과를 나타내게 되어 처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는 1978년에 FDA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발견된 플래티넘 코어디네이션 컴플렉스는 항종양성 작용을 보입니다. 이렇게 발견된 플래티넘 코어디네이션 컴플렉스는 항종양성 작용을 보입니다. 또한 난소, 머리, 목 등의 기관에 암의 치료의 근간이 되며 이 약물은 DNA의 뉴클레오필릭 부위의 공유 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알킬레이터와 성격을 많이 공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플래티넘 코어디네이션 컴플렉스의 기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 때는 커플 트랜스포터와의 하이 어피니티를 통해 들어가지만 이는 트랜스포터가 퇴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는 아날로그의 클로라이드, 사이클로헥센, 옥살레이트 리간드가 물 분자에 의해 치환됩니다. 이렇게 양전화 분자를 생성하여 DNA나 단백질의 뉴클레오필릭 부위에 결합하게끔 합니다. 이렇게 되면 DNA나 단백질이 변성이 되겠죠. 그렇게 작용을 하고는 ATP7A, ATP7B 커플 익스포터나 MRP1을 통해서 나옵니다. 이는 레지스턴스를 생기게 하여 종양이 치료를 해도 줄지를 않거나 프로테인과 에피제네틱 페노메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약제의 활동 조건으로 세포 내에서나 아니면 유린에서 클로라이드 이온의 농도가 낮아야 합니다. 한편 이는 클리니컬 리스폰스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플래티넘 코어디네이션 컴플렉스는 활성화되면 일렉트론 리치 리전과 반응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DNA와 반응한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DNA와 반응하게 되면 인트라스트랜드와 인터스트랜드의 크로스링크가 생성이 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전사와 번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단일 혹은 이중 가닥의 파괴로 이어지고 체크포인트 프로테인에 의해 인지되면 세포 자멸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인트라스트랜드와 인터스트랜드의 크로스링크는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플래티넘 코어디네이션 컴플렉스는 구조 또는 어덕트의 DNA에 대한 작용 혹은 생성 속도 등에 따라 구분합니다. 크게 옥살리플라틴, 카보플라틴, 시스플라틴에 대하여 알아볼 건데 이 중 옥살리플라틴과 카보플라틴의 어덕트의 생성 속도가 느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위험성은 뒤에 부작용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성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자면 옥살리플라틴은 부피가 크며 손상이 일어났을 때 수리가 덜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또한 DNA 헬릭스 왜곡이 다른 패턴으로 일어나며 DNA와 수소 결합하는 패턴도 시스플라틴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이토톡시티를 보자면 액티브 MMR 시스템, 즉 미스매치 리페어에 의존도가 떨어지는 부위인 콜로렉탈 캔서에서 그 액티비티가 활발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낮은 HMG, High Mobility Group 단백질 의존도가 낮은 곳에서도 사이토톡시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HMG는 히스톤은 아닌데 크로모솜에 바인딩하는 프로테인입니다. 그래서 크로마틴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고 유전자 트랜스크립션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조절이 안 되면 옥살리플라틴의 사이토톡시시티가 더 활발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스플라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플라틴은 전립선 암에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 부위는 HMG 단백질 농도가 높아서 시스플라틴에 대해서 민감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이설 타입의 유방암에서도 시스플라틴에 서셉티블합니다. 약제마다 셀 사이클 스페시피티가 서로 다른데요. 시스플라틴은 특히 S-phase 크로스링킹에 더 잘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플래티넘 코어디네이션 컴플렉스는 저항성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약제입니다. 이 저항성은 정말 요인이 많아서 하나로 특정 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저항성은 크로스 레지스턴스에 의존합니다. 여기서 크로스 레지스턴스란 첫 번째 약제를 쓰고 다른 약을 사용했을 때 두 번째 약이 영향을 받아서 종양에 미치는 영향이 줄었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한편 약에 대한 센시티비티는 세포 내 약물 축적, 세포 내 글루타타이온 설프하이드레트에 따라 달라집니다. 센시티비티에 따라 약이 불활성화될 수도 있고 NER, 즉 리페어가 감소하면 시스플라틴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하므로 NER에 따라서도 센시티비티가 달라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스플라틴의 저항성은 MMR 프로틴 기능 저하로도 나타날 수 있고 리페어리 감소하면 시스플라틴의 영향을 받아서 복제나 번역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저항성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DNA 폴리머레이즈들이 어덕트를 우회할 수 있는데 이도 저항성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플 이플럭스 트랜스포터가 과다 발현되게 되면 시스플라틴에 대한 저항성을 띠기도 합니다. 이제 시스플라틴의 ADME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플라틴은 정맥으로만 주입될 수 있습니다. 이 약제를 주입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클로라이드 다이유레시스로 레날 톡시시티를 예방하고 시스플라틴을 다일루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후 4시간에서 6시간을 정맥주사로 주입하되 시스플라틴은 알루미늄과 접촉하면 불활성화되는 성질이 있으므로 알루미늄과 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스플라틴은 반감기가 25분에서 50분입니다. 또한 90% 이상의 플래티넘이 플라즈마 프로틴과 공유 결합을 유지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장, 간, 장, 고환에는 시스플라틴의 농도가 높으며 CNS 페네트레이션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스플라틴은 투입 후 6시간 후에는 신장을 통해 배출되는 양이 거의 없으며 투입 후 24시간이 지난 후에는 25%를 배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투입 후 5일 후에는 43%가 오줌으로 배출되는데 단백질과 공유 결합을 유지한 상태로 배출됩니다. 반면 담즙이나 장을 통해 배출되는 양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스플라틴은 고환암, 난소암, 방광암, 항문암에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며 방사선 치료에 세포를 더 민감하게 만들어줍니다. 부작용으로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큰 부분,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네프로토시시티, 오토톡시시티, nausea, vomiting, peripheral motor and sensory neuropathy, myelosuppression, anemia, 전해질 불균형, hyperuricemia, anaphylactic reaction, 급성 골수성 백혈병인 AML 등의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이제 카보플라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보플라틴은 기전과 저항성은 시스플라틴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시스플라틴보다는 덜 활발하며 대부분이 레날 익스크리션이고 반감기는 2시간이라는 다른 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치료 용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난소암, 폐암에는 시스플라틴과 카보플라틴이 비슷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심지어 식도암 등에는 시스플라틴이 카보플라틴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왜 이 약을 쓰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카보플라틴은 시스플라틴보다 부작용이 덜하기 때문에 시스플라틴의 부작용을 견디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많이 사용합니다. 다만 도스는
환자들에 맞춰서 신장 기능에 맞춰 조절해야 합니다. 카보플라틴은 시스플라틴과 마찬가지로 정맥에 주입해야 하고 최소 15분 그리고 3, 4주에 한 번씩만 사용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도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AUC라는 커브를 사용하는데 이는 환자의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를 고려합니다. 크레아티닌은 우리가 생리학 시간 때 배웠듯이 근육이 손상될 때 혈중으로 나오게 되는 물질인데 이를 신장이 제거해주기 때문에 신장의 기능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시스플라틴과 종류는 비슷하지만 정도는 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부분이 하이퍼센시티비티 리액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런 하이퍼센시티비티 리액션을 가진 환자에게 이제 약을 점점 양을 다르게 해서 준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길게 인퓨전 하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탈감작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살리플라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살리플라틴은 제일 짧은 17분의 짧은 반감기를 플라스마 안에서 가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간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가 20ml per minute 이상인 신장에 이상이 있을 수 있는 환자에게도 용량을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옥살리플라틴은 콜로렉탈 캔서나 가스트릭 캔서에 항종양작용을 보입니다. 여기서 콜로렉탈 캔서는 전에 말씀드렸던 MMR, HMG 프로틴의 인디펜던트한 종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옥살리플라틴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5FU, 즉 TS5 플로우라실 액션을 같이 사용하면 콜로렉탈 캔서를 치료를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페리페럴 뉴로패시, 그리고 혈액학적 독성, 루케미아, 그리고 acute allergic response 등이 있습니다. 먼저 peripheral neuropathy는 어큐트하게 일어나면 찬 액체에 노출되었을 때 입이나 목에 감각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플라틴과 유사한 다른 형태의 뉴로패시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는 cumulative 도수로 인해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acute allergic response가 나타나면 두드러기, 저혈압, 기관지 수축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